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2016년형이고 익스플로러의 부분 변경 모델이죠. 2016년형 익스플로러는 편의 장비를 더 보강하고 엔진도 업그레이드하고 기존의 상품성도 워낙 좋았지만 이번에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상품성을 더욱 보강했다고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는 미국을 대표하는 SUV죠. 25년 연속, 한 해가 지났으니까 26년 연속으로 미국 SUV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드 F150만큼은 아니지만 동급에서는 거의 최강자의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익스플로러는 요즘에 미국의 SUV가 굉장히 잘 팔리는데 그래서 더욱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7인승 이상에서는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부분 변경된 2016년형 익스플로러의 경우 외관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전면의 차이를 달라진 점을 본다면 이 그릴이 있겠네요. 그릴 디자인이 그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변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LED, 어댑티브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로우빔만 적용이 됐죠. 익스플로러는 차체 중량이 2.2톤에 육박하는 이제 거구인데요. 실제로도 굉장히 차가 크죠. 그래서 시각적인 것은 물론 운전을 할 때도 육중하다, 큰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이 측면 실루엣을 보면 차가 좀 의외로 좀 주저앉은 듯한 그런 실루엣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크지만 안정적인 비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커서 그런지 지금 20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휠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커 보이지가 않죠. 이번에 새로 추가된 편의 장비로는 앞뒤 카메라 워셔 기능이 있습니다. 워셔액을 사용을 해갖고 앞뒤 카메라에 묻은 오염 물질을 세척을 하는 거죠. 동급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실내는 정돈이 잘 돼 있죠. 그리고 알루미늄, 금속이랑 나무, 약간 플라스틱 이런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내 재질은 이렇게 썩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보통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는 약간 좀 더 앞쪽으로 좀 누워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왼쪽 스포크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트릭 컴퓨터, 그리고 오른쪽에는 음성 인식, 오디오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참고로 스티어링 휠의 조절도 전동식입니다. 익스플로러 전체적으로 편의 사양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시트의 크기는 넉넉한 편인데 통상적인 느낌이랑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쿠션의 양쪽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러니까 신발로 치면 좀 볼이 좀 좁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저께 처음 탔을 때는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더 타니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시트는 당연히 모두 전동식이고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있어요. 마사지 기능은 이 쿠션뿐만 아니라 이 등받이까지도 마사지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에 적용된 마사지 시트가 엄청나게 시원한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 100배 낫죠. 운전할 때 약간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풋레스트예요. 풋레스트가 이 덩치에 비해서 좀 작죠. 그리고 좀 오른쪽으로 좀 치우친 편이고요. 우선 센터 패시아를 보면은 빨강, 파랑, 하얀색 이런 조명들이 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얼도 이 돌릴 때 조작감이나 이 감촉, 그리고 시각적인 것도 꽤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는 이게 이제 기본 메뉴인데요. 여기서 공조장치로 들어가면 이런 공조장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스티어링 열선, 바람 나오는 방향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죠.
사실 이게 모니터 안에 있으면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이 밖에 이렇게 겉에 나와 있으면 좀 더 직관적인데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니까 약간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이거는 오디오 화면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경우는 바로 또 연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스티어링 휠에 이거를 좀 길게 눌러야 이동이 됩니다. 이게 자꾸 저건 왜 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지니맵인데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오늘 DDP 갔다 올 때 써봤는데, 그러니까 뭐 3D 맵도 되고 그러는데 이 그림 자체가 아주 뭐 좋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승할 때 보면 최근에 그 OEM 내비게이션은 요 지금 속도 표시 있잖아요. 차량 속도 이게 지금 안 뜨거든요. 그 단속 구간에서는 뜨는데 평상시는 안 뜨는데 지금 이 익스플로러 내비게이션은 평상시에도 속도가 뜨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이게 되게 좋습니다. 한글이 전부 지원이 되는 건 아닌데 메뉴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단 살펴보면 이거는 조명이고요. 그리고 멀티 컨토 시트라고 이거는 마사지입니다. 이거는 조절이고 이거는 마사지고요. 마사지는 로우와 하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화면 전환이 조금 느리네요. Command. Climate set temperature. 32 degrees is not a valid temperature. Please say a temperature between 15 and 30 degrees Celsius. 27. Did you say 27 degrees? Yes. Setting temperature to 27 degrees. 이렇게 하면은 온도가 조절이 되죠. 제 발음을 알아듣는 게 신기하네요. Please say a command. USB. USB. Say a command. 스페인. 못 알아듣네. Please say a command. USB. 이 파일 이름이 달라. USB. Say a command. 알람 파슨스. Try saying a command like play song and the song title, or play artist and the artist's name. 올드 앤 와이즈. Say things like play album plus the name of an album. You can also look through your 이 USB에 있는 by saying 파일 이름 이걸 잘 인식을 못하는지 하여튼 USB까지는 되는데 거기에 있는 노래가는 asking what can I 못 say. 불러내는 것 같네요. 뭐 음질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는 막기라 갖고요. 오디오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계기판은 가운데 커다란 속도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메뉴 화면 양쪽의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속도계, 타이어 공기압.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계가 좀 작은 게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늘 움직임이 그렇게 썩 매끄러운 편은 아니고요. 여기는 트리 컴퓨터가 있고요. 연비.
이런 거 보면은 참 안전장비가 많죠. 여기 이 덮개를 원터치인데 한 번만 누르면 이 앞쪽이 하나만 열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 뒤에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슬라이딩의 경우 썬루프 앞에만, 당연히 앞에만 열리고요. 그리고 이 선글라스 수납함 안에도 부드러운 천은 아니고 우레탄 같은 게 여기 덧대어 있네요. 2열 공간은 뭐 넉넉한 편입니다. 제가 앉았을 때 앞 시트랑 무릎이랑 사이에 주먹 하나랑 하나 반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2열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고요. 이게 지금 최대한 높이인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6대4 분할 시트, 4에 해당되는 저쪽은 슬라이딩도 되고요. 유리의 경우는 아쉽게도 1열 운전석만 상하향 원터치입니다. 그리고 2열에는 별도의 공조장치가 있고요. 여기에 USB 2개랑 익스플로러에도 자동으로 트렁크 열어주는 시스템이 있죠. 익스플로러의 경우 이렇게 다가가서 발 이렇게 어디다 해야 되는 거지? 됐다. 발차기를 하면 그 밑에 모션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3열은 전동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2개 다도 되고요. 노말을 누르면 원래 위치, 그러니까 3열까지 쓸 수 있는 걸로 되는 거죠. 3열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도 괜찮은 트렁크 공간이 있죠. 참고로 지금 저 왼쪽 시트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만 됩니다. 이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토어를 누르면 이렇게 접히는 거고요. 이 2열 시트는 더블 폴딩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3열 드나들기가 좀 불편하죠. 방금 3열에 앉아봤는데 의외로 머리 위 공간은 괜찮고 무릎 공간은 좀 빠듯하죠. 역시 성인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타기에 맞는 공간 같습니다. 익스플로러는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엔진이 기존의 2.0 터보, 그러니까 에코부스트죠. 배기량이 2.0에서 2.3L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출력과 토크가 모두 높아졌는데 연비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일단 정숙성을 보면은 확실히 디젤 엔진의 SUV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확실히 조용합니다. 특히 이 공회전 멈춰 있을 때 그때 정숙성의 차이가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진동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2.3L로 업그레이드된 이 엔진이 좀 고무적인 게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기존에 그 2.0 익스플로러 탔을 때는 뭐 특별히 엔진 소리가 좋다는 느낌 못 받았는데 2.3L의 경우 엔진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회전수를 올려도 붕붕 하고 약간 저음으로 깔리는 그런 소리가 듣기가 좋네요. 그래서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볼륨도 커지지만 뭐 그 음색이 이렇게 듣기가 싫다거나 부담이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엔진 소리 즐길만 합니다. 이 엔진 음색이 그 제규어 XE의 그 2.0 터보랑 좀 닮아 있어요. 어차피 같은 엔진, 비슷한 엔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출력이죠. 출력. 이번에 274마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힘이 뭐 굉장히 늘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중저속 토크가 좀 더 강해졌다, 두툼해졌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사실 2.0을 탔을 때만 해도 2.0 아무리 터보지만 2.0으로 이 익스플로러를 끌 수 있겠나,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의외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2.3L의 경우 출력과 토크가 더 늘어났으니까 확실히 좀 더 여유가 있어요. 그 2.0 터보와 비교를 해서도 동력 성능의 경우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의 SUV라면 뭐 적어도 뭐 3.5L 뭐 이렇게 가솔린이라면 그 정도가 돼야 뭐 어울리지 않겠나 싶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 2.3 에코부스트를 타보면은 동력 성능이 뭐 충분해요. 일상 영역에서는 뭐 충분히 남는 힘입니다. 지금 엔진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엔진 소리가 꽤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장점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 또 한 가지 좀 되게 놀란 점은 익스플로러 탔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저거 같아요. 저는 승차감이 이 대형 SUV 치고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큰 SUV는 좌우 롤도 심하고 뒤뚱뒤뚱 거릴 것이다 라고 그런 선입견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뭐 서스펜션이 단단하다, 부드럽다, 이거를 좀 말로 표현하기가 사실 항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좀 롤 컨트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이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렇다고 상하의 바운싱이 너무 크지도 않고, 그리고 고속으로 직진할 때도 직진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예전에 같으면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이 최신 익스플로러는 주행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고속 주행부터 해갖고 시내나 그리고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그럴 때 보면은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해요. 저는 익스플로러 이 주행 성능에서는 다른 거보다 이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속 성능 얘기를 해보자면 뭐 일상 영역에서는 뭐 충분한 힘이다, 이 정도 동력 성능에 불만을 갖는 운전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제가 계측기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동영상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00km까지 약 뭐 9초 이 정도가 걸립니다. 제 가속 영상 이렇게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속 안정성의 경우 이 정도 SUV로서는 참 대단한, 아주 잘 구현을 했다고 봅니다. 속도 제한이 좀 너무 일찍 걸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일찍 걸린다라고,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고속에서 안정성이 되게 좋아요. 부드러우면서도 뭐 좌우 롤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 고속 안정성은 그 승차감 다음으로 익스플로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익스플로러는 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이 패들 시프트도 있어요.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하면, 주행 중에 패들 시프트를 조작을 하면 요 계기판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계기판에 타코미터로 바뀌고요. 어제랑 오늘 해갖고 제가 이 코너를 지금 3번째 도는데, 좀 전자장비가 좀 출력을 좀 많이 줄이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아무래도 덩치가 있으니까 좀 더 제어를 좀 많이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제 코너에서 지금 어제 오늘 3번을 돌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돌았을 때는 완전히 마른 노면이었고, 좀 전에 지금처럼 뭐 좌우로 약간 뒤뚱거리긴 하지만 큰 무리 없이 잘 돌았어요. 근데 제가 약간 3시간 뒤에 눈이 오는 상황에서 돌았는데, 그때 좀 미끄러워갖고 좀 미끄러졌죠 그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좌우 제어가 잘 되더라고요. 전자장비가. 소음, 주행 소음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있어요. 대신 바람 소리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바람 소리가 좀 고르게 나요. 고르게. 왜 바람 소리의 크기, 볼륨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차의 경우는 특정 이렇게 부위에서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좀 되게 듣기가 싫은데 익스플로러는 차가 크고 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가 꽤 고르게 나는 편입니다. 이제 단점도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이 변속기가 간헐적으로 튀어요. 간헐적으로. 이게 또 항상 튀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튀어갖고 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이게 튈 때는 보통 어떨 때 튀냐면은 급가속 할 때, 킥다운 할 때 그때 튀는데 꼭 무슨 람보르기니 그 스포트 모드로 변속할 때 그때처럼 이렇게 머리가 움직일 정도로 튀더라고요. 어제는 많이 튀었는데 근데 오늘은 좀 덜 튀네요. 이 익스플로러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변속기를 구입하기 전에 변속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 좌우 시야가 좀 좁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가 좀 큰 편이에요. 이게 흥미로운 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포드랑 볼보랑 플랫폼 공유할 때 이 같은 플랫폼을 쓰는 이 볼보랑 포드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 사각지대가 컸거든요. 물론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도 이 사각지대 경고장치 그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각지대가 사이드 미러가 없어야 더 좋은 건데 이게 좀 사각지대가 큰 게 조금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좌우 좀 시야에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 이 전자장비를 항상 믿을 수는 없잖아요. 볼보나 쌍용, 또 BMW 같은 경우, 또 다른 브랜드, 몇몇 브랜드가 비오나 같은 경우는 이게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드 미러에 사각지대가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포드가 브레이크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구나 싶더라고요. 어제 이제 속도 제한 시점에서 2번 연속으로 급제동을 했는데 두 번째선 조금 밀리긴 하지만 차의 덩치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리고 과거를 생각을 하면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가장 브레이크가 나쁜 차가 링컨 MKS였어요. 구형 큰 차 있죠. 그게 가장 나빴어요. 그건 진짜 브레이크가 너무 허약해갖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지금 이 포드 같은 경우, 그리고 작년에 샀던 퓨전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가 되게 좋아졌네요. 브레이크 밟을 때 담력도 자연스럽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차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급브레이크 할 때 앞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적고, 좌우 밸런스도 되게 좋고요. 정확하게 차선 안에서 멈춥니다. 익스플로러에는 지능형 4WD 시스템도 있죠. 여기 이 화면을 보시면 4WD 시스템 앞뒤 토크를 배분하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부하가 적은 상황, 뭐 80 정도로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고 부드럽게 달리는 상황에서는 모든 토크가 전부 다 앞바퀴로 집중이 되죠. 그래서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대신 가속 페달을 이제 깊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 정도 밟는다고 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어 엑셀로 토크가 배분이 됩니다. 이러면서 기름을 더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연비 게이지도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운행하실 때 이거를 보시면은 이걸로 보고 지금 기름이 많이 먹겠구나 안 먹겠구나라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어 엑셀로 지금처럼 방금도 보셔서 튀었네요. 리어 엑셀로 이렇게 가면 지금 기름 많이 먹는 거죠. 잘 팔리는 차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포드 익스플로러는 잘 팔릴 만한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대비 덩치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편의 장비도 굉장히 많고요. 편의 장비의 경우 뭐 LED 헤드램프, 앞뒤 카메라 워셔, 그리고 ACC도 있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신호등 없는 도로를 달릴 때 정말 편하죠. 장거리 달릴 때도 정말 편하고요. 익스플로러의 경우 ACC가 1km가 아니라 2km씩 세팅이 돼요. 보통 일식도 되는데 익스플로러 1은 안 되고 2km씩 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작동을 하고요. ACC로 세팅 가능한 최고 속도는 180입니다. 그리고 자동 주차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전동이죠. 심지어 이 지금 스티어링 휠 운전대도 그 조절이 전부 다 전동이고, 시트에는 마사지 시트도 있고요. 스마트 트렁크가 있고요. 3열도 전동식 폴딩이 되고요. 뭐 실내 공간 넉넉하고요.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잘 팔리는 것이겠죠. 물론 단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속기가 좀 튀고 좌우 시야가 좀 좁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장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충분히 다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엔진의 성능도 더 좋아졌고 정수성 이런 것도 좋고요. 이러다 보니 거기다 가격은 또 5천만 원대 중반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국산 SUV랑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래서 국산 SUV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 익스플로러가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